중국 공산당의 홍콩 국가보안법과 이번 사례는 다소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김용태 전 의원님의 개인 의견 들었고요. 야당에서는 과연 이번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소신 표결을 하였다 그래서 공천도 받지 못하고 징계까지 당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화 세력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독재와 싸웠던 것이 아니고 독재가 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새겨듣기 바랍니다. 박용진 의원님, 사실은 이번 일과 관련돼서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단 2명,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내세운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박용진 의원이 어제 저희 도직구초에서 한 발언이 또 여러 지금 기사화되기도 했고 저도 읽어봤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독재를 하고 싶었던 것 아니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소신 발언하신 이후에 당내에서 어떠셨습니까?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어제 의총이 너무 짧게 끝나가지고요. 의총 때 사실은 이 말씀을 좀 했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68명의 초선 의원들 모두도 그렇고요. 177명의 우리 의원들에게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되는 자신의 소신과 당론이라고 하는 것이 부딪히게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게 지금 경고라고 하는 수준이 낮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이런 짓 하지 마세요라고 당이 결정을 한 것이라서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와 관련해서 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릴 때 금태섭 의원이 귀찮고 힘들고 좀 그렇더라도 다시 재심을 청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당의 논의를 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 안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금태섭 의원의 공수처와 관련된 입장은 소신이었느냐? 예, 소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공수처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리고 해외 사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여러 가지 파장 등에 대해서 정말 잘 준비해서 브리핑하고 우리 의원총회에서 상세하게 설명했었습니다. 예. 와, 다 그랬어요. 우리 의원들이 저런 면이 있구나라고 놀랬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금태섭 의원이 그럼 검찰 편을 들었냐? 그게 아니에요. 금태섭 의원은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 공수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검찰의 잘못된 권력 행사를 제압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검찰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공수처를 운영할 텐데 오히려 검찰 특수부를 줄여야 될 마당에 검찰 특수부를 더 확장하고 외부에 그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을 우선시했었던 걸로 제가 타당한 문제 제기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금태섭은 이것과 관련해서 결이 다르구나 다 알고 있었고 예. 보도에 의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금태섭 의원이 만일에 제가 반대하면 그 공수처가 입법이 통과가 안 되나요? 라고 원내 지도부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기사에 안 나온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아니, 거죠? 저도 보도를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은 만일에 부결될 것 같으면 내가 찬성하마. 그러나 부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될 것 같으면 내가 그냥 기권으로 나도 소신을 지킬 수 있게 좀 열어주라. 라고 원내 지도부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다는 보도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감이 있었다는 건데. 그날 투표를 할 때 본회의장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안정적이었고. 그러니까 이것이 당론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위협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본인은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권을 통해서 소신을 이제 얘기한 건데 그래서 소신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럼 금태섭 의원의 행위가 당의 어느 부분과 부딪힌 건지인데 일단 강제적 당론, 권고적 당론은 저희 의원들끼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당원 당규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도 어제 말했던 거잖아요. 강제적 당론. 그거 네, 당연히 그냥 없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서로 압니다만 당원에 없다. 네, 당원 당규상에 그게 딱 규정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고 두 번째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민주당의 이제 징계와 관련된 예. 당규를 이제 뽑아왔는데 그거 잠깐만 들고 계시겠어요? 14조의 징계 사유와 시효 보면 1.
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 사유와 이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각각 달라요. 예.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1. 직권남용, 이권 개입, 그다음에 2. 자신 및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 보좌진 채용 등등 이게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 돈 받은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징계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태섭 의원은 당원이기 때문에 징계를 한 건데 근데 당원 여기 보면 당원은 당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2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으로서 징계받은 거긴 한데 사실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도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늘 제가 소신껏 투표를 할 거고 이것이 당론이 있는지 아닌지 만일에 부딪히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를 68명의 초선 의원은 지금 뇌리 속에 이 문제가 바글바글 끓고 있을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저는 의총에서 얘기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의총이 한번 열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의견들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당론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같이 가는 집단이기 때문에 당론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경우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다 윤리심판원에 보낼 거냐. 여기 당원이거든요. 당원 중에 한 15% 20% 정도는 당론에 반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 그럼 다 윤리심판을 찾아가지고 징계하실 거 아니잖아요. 이거 저는 이게 과연 적절한지를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박용진 의원이 당원 당규까지 뽑아오시면서 상당한 지금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사실 어떤 당도요, 그 강제적 당론, 공무적 당론 얘기하는데 그걸 당원 단계에 박은 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소리예요. 사실은 당대표나 원내 지도부가 자기들이 편의상 하는 얘기지 어림도 없는 소리고 특히나 강제적 당론, 공고적 당론 얘기하는 게 집권당일 때 많이 합니다. 왜 집권당이 그런 걸 많이 쓰는 줄 아세요? 그게 대통령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이 삼권 분립이 명백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헌법에 분명하게 이 양심에 따라서 법률에 의거해서 헌법에 의거해서 의정활동하러 나오는데 대통령의 뜻이기 때문에 강제적 당론에 따라와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 공산당도 하지 않는 것, 우리 대한민국 정당들이 하는 거 정말로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